2025년 6월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오 팬들의 함성 속에 또 한 명의 한국 선수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점점 더 짙어지는 불안과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성 2경기 연속 선발 출장과 안타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진 숨겨진 이야기들, 오늘 영상에서는 그날의 경기 그리고 경기 후 라커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김혜성은 9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전날에도 선발로 나와 2루타를 때려낸 그는 이틀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살렸습니다. 이날 김혜성은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으며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5회 투수 라이언 버거트의 슬라이더를 끌어당겨 우전 안타를 만들어내며 무실점 호투를 이어가던 상대 선발을 강판시켰습니다. 이 안타 하나가 경기 흐름에 변화를 주었고 기술적 컨택 능력이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7회와 9회에도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당볼로 타점을 추가해 팀의 유일한 점수에 기여했습니다. 시즌 12번째 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의 결과는 다저스의 2대5 패배팀의 5연승 행진이 멈췄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자리를 굳이던 흐름이 다소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중 또 하나의 사건은 9회 초 발생한 벤치 클리어링. 다저스 투수 제리틀의 공 하드리스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팔에 맞으며 양 팀 감독이 그라운드로 뛰쳐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두 감독 모두 퇴장 조치되며 양 팀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날까지의 4연전에서 양 팀은 총 8개의 사고를 주고받았고 오타니 슈에이와 김혜성 타티스 주니어 등 주요 선수들이 반복적으로 사고에 노출되며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경기 이후 라커룸에서 벌어졌습니다. 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경기 후 팀의 유일한 득점에 기여한 김혜성에게 강하게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동료 선수들에게도 충격을 안겼고 김혜성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는 말과 함께 글로벌을 바닥에 던지는 모습이 비공식 영상으로 퍼지며 팬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로버츠 감독이 최근 팀 성적과 프런트의 압박으로 인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베테랑 선수들이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음에도 김혜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김혜성은 현재까지 30경기에서 타율 0.378, 378, 12타점 6도루를 기록 중이며 유격수와 중견수 포지션을 모두 수화하며 팀 내 유연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플래툰 기용과 경기 중 조기 교체는 의문을 낳고 있으며 로버츠 감독의 기용 철학에 대한 비판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로버츠 감독은 라커룸 논란에 대해 언급을 피하며 단지 노 코멘트로 일축했습니다. 이는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고 SNS상에서는 감독의 편향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경기 내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편에는 지도자의 편향된 시선과 불합리한 대우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경기장의 조명이 꺼진 뒤에도 팬들과 동료 선수들은 김혜성이 보여준 프로 정신과 끈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저스의 현재이자 미래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다저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내부 압박과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김혜성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적설이 그의 발목을 잡을지. 한편 2025 시즌 김혜성은 다저스 팬들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언론까지 사로잡은 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도록 뛰어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자주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연이어 왜 김혜성을 기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로버츠 감독은 아직은 신인이라서라는 설명을 반복했지만 이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성적은 베테랑 선수들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김혜성은 총 30경기에 출전해 68타수 26타율 0.381, 381 홈런 2개, 타점 11개, 도루 6개, OPS 0.969를 969를 기록하며 메이저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즌 내내 철저하게 플랫톤 시스템에 묶여 원투수 상대로조차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바로 6월 중순부터 이어진 3연속 선발 제외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부터 시작된 이 흐름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까지 이어졌고 김혜성은
다시 벤치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상대 투수는 모두 우완이었기에 팬들은 더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이클 콤포토처럼 시즌 내내 부진한 성적을 보이는 고액 연봉자는 계속해서 선발로 나서고 있었기에 김혜성의 벤치행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콤포토는 64경기에서 타율 0.170 홈런 4개 5패스 0.587이라는 587이라는 저조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1,700만 고액 연봉자라는 이유로 계속 출전 기회를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혜성은 연봉 $350만 불과했고 이는 실력보다는 계약 조건이 기용 여부를 좌우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혜성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짧은 기회 속에서도 정교한 타격과 날카로운 주로 안정된 수비를 선보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팀 내 경쟁자들의 복귀 철저한 시스템 고액 연봉자에 대한 배려는 그의 출전 기회를 끝내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나커름에 있던 모든 선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타니는 결국 김혜성을 안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감독 로버츠 역시 고개를 떨구며 내가 좀 더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다저스의 운영 방식에 대한 깊은 반성을 담고 있었고 팬들 역시 너무 늦었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김혜성을 놓치니 순간이 다저스 쇠퇴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 명의 선수이자 하나의 전설이 다저스와 작별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마지막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바로 김혜성의 자세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냈고 흔들림 없는 태도로 팀에 헌신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그라운드 위에서 빛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팬들은 그의 다음 팀에서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단순한 백업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였고 메이저 리그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지금 그의 이별이 슬픈 이유는 그가 보여준 실력이 너무도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른 팀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 멜빈 감독이 있었습니다. 현지 야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던 이야기가 점차 구체적인 윤곽을 띠기 시작했는데요. 김혜성에게 자이언츠로 오라는 제안을 보낸 인물이 다름 아닌 반 멜빈 감독이라는 겁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는 김혜성과 직접 통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혜성아, 자이언츠에서 너의 진짜 가치를 보여줘. 이정후와 함께 팀의 중심이 되어 주길 바란다. 보통 다른 팀의 선수를 향해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는 드니다 립서비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분위기는 그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게다가 김혜성 역시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이적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이언츠 팬 커뮤니티 모렌즈 블러드에는 관련 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을 모았습니다. 이정후와 김혜성의 더블 플레이를 다시 멜빈 감독 아래 보다니 상상만 해도 짜릿하다. 우리는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하다. 김혜성은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선수다. 우리는 이 드라마의 다음 장을 조용히 하지만 깊은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김혜성의 6월 20일 경기 리뷰와 라커룸 논란까지 다른 특별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내부에서 시작된 균열, 그리고 커지는 이적 가능성. 김혜성의 6월 20일 경기 이후 다저스 라커룸에서 벌어진 충돌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이는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내부의 긴장과 모순이 폭발한 결과였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기회라는 단어가 있었다. 김혜성은 멜비 데뷔 시즌임에도 타율, 출루율, 장타율 모두 상위권에 랭크되며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왔다. 그러나 팀은 그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팀 내부의 신뢰 구조도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플래툰 시스템의 모순과 선택적 운용. 로버츠 감독이 고수하는 플래툰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좌우 투수에 맞춰 최적의 타자를 내세우는 전략이지만 현실에서는 선수들 간의 명확한 신분 차이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김혜성과 같은 점고 유연한 자원에게 적용되는 잣대는 유독 엄격했다. 좌완 투수가 나왔을 때에도 꾸준히 콤포토 같은 타자가 라인업에 포함됐고 김혜성은 그저 벤치에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김혜성 개인에게는 실전 감각 저하의 부담으로
팀 전체에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경기 후 라커룸에서 김혜성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라고 외친 장면은 이 모든 누적된 부조리의 정점을 보여준 한순간이었다. 오타니와 베테랑들의 반응, 침묵 아닌 연대. 오타니 슈에이는 경기 후 기자들에게 오늘 경기는 기록보다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놓쳤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특히 김혜성과 라커룸에서 포옹한 장면은 단순한 격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는 다저스 내부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팀을 운영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무언의 항의였고, 동시에 팀의 운영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이기도 했다. 실제로 몇몇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팀 내 일부 베테랑 선수들 사이에서도 김혜성에 대한 기용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지금이야말로 어린 선수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팀을 꾸려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오가고 있었다. 김혜성의 전술적 가치는 어느 포지션에 있는가? 김혜성은 단순히 타율이 높은 타자가 아니다. 그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에 있다. KBO 리그에서부터 이어진 빠른 배트 스피드와 정밀한 컨택 능력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다양한 변화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6월 20일 경기에서 보여준 슬라이더 대응은 그 대표적인 장면이었다. 라이언 버거트가 5이닝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혜성은 타이밍을 뒤로 밀어서 끌어당기는 형태로 우전 안타를 만들어냈고, 그 한 타구로 상대 투수를 강판시켰다. 또한 그의 수비 능력은 중견수와 유격수 양쪽에서 모두 평균 이상이며 주루 센스 또한 탁월하다. 그는 단순한 스피드가 아닌 베이스 러닝의 판단력으로 도루를 만들어내고 추가 진루까지 이뤄내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 선수다. 멜비 구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기계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선수다. 김혜성은 그 정점에 위치한 자원임에도 로버츠 감독의 전술 안에서는 그 능력이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 자이언츠와 반 멜빈 감독의 구체적 접근. 반 멜빈 감독이 김혜성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보도는 그저 미담이 아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구단 운영에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며 동시에 확고한 의도가 반영된 행동이다. 멜빈 감독은 이미 이정후를 중심 타자로 세우며 성공적인 적응을 이끌어냈고, 그의 타선 구상은 철저히 컨택 중심이다. 자이언츠는 시즌 초반 불안한 내야, 수비와 타선의 변동성으로 인해 유격수 자리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고, 김혜성은 그 퍼즐을 완벽히 메울 수 있는 카드였다. 만약 김혜성이 자이언츠로 이적하게 된다면 그는 2번 또는 9번 타순에서 테이블 세터 혹은 순환 테이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정후와 함께 타선의 리듬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멜빈 감독이 김혜성에게 기정후와 함께 중심이 되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전술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다저스에서 존재하지 않는 역할을 자이언츠에서는 팀의 축구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다저스 프런트의 입장과 계약 구조의 그림자. 다저스는 김혜성과의 연봉 계약에서 가성비 최고의 자원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연봉 구조가 김혜성의 기용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1,700만 달러를 받고 있는 콤포토가 0.170의 타율에도 꾸준히 선발로 나서고, 350만 달러의 김혜성이 타율 0.380 이상에도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은 실력보다 계약 금액이 선수 기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물론 이는 구단의 재정 운영과 선수 보장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야구는 성과의 경기이며 팬들은 언제나 지금 가장 잘하는 선수를 원한다. 김혜성은 성적으로도 헌신으로도 팬들의 기준을 충족시킨 인물이었다. 다저스 프런트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감독의 권한이라는 말로 넘긴다면 이는 향후 구단 운영에도 장기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부의 재능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그 공백을 메우는 데는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팀의 정체성이라는 더 큰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팬덤의 분열과 다저스 브랜드 가치의 흔들림. 김혜성 이슈는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를 넘어
다저스 팬덤 내부에서도 의견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SNS상에서는 김혜성 편과 감독 권한 존중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계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을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로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 오타니와 김혜성이라는 아시아 출신 선수 둘 모두가 같은 시즌에 내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점은 우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일부 팬들은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느라 팀 케미와 문화적 다양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브랜드로서의 다저스는 그 다양성과 개방성, 스타 플레이어의 기용 등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팬덤을 구축해왔지만, 이번 사태는 그 이미지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 김혜성을 보내는 선택은 단순한 전력 손실 이상의 상징적 후폭풍을 동반할 수 있다. 다음 편 예고, 김혜성의 이적, 그리고 자이언츠에서의 역할 분석. 다음 영상에서는 김혜성의 이적이 현실화될 경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라인업과 전술 구조 속에서 그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립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또한 이정후와 함께 이루게 될 KBO 듀오의 MLB 성공 시나리오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